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하이엔드급 PC 한 세트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립 세팅을 할 때 저가형, 기본형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고객분들께서 이렇게 다 짜오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짜오시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랑 상의를 해서 뭐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뺄 수 있으면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립 견적 구성을 합니다. 오늘도 이 하이엔드급 PC의 구성품은 고객분께서 다 일일이 짜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요렇게 CPU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있는데 괜찮겠느냐,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라고 이제 견적 요청을 주신 거고요. 자, 오늘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i7 12700K고요 보드는 MSI G690 유니파이 모델, 유니파이 DDR5예요. 그래서 메모리도 G스킬 트라이던트 G5 6000짜리고요 16기가 2개예요 저장장치는 SK 하이닉스 P41 1테라 2개. LGA 1700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오셔서 좀 설치 좀 해달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는데 가급적 안 했거든요. 사실 안 했는데 또 온도가 또 많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거부하지 않고 설치 작업을 해봅니다. 과연 온도가 어느 정도 나올까,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그리고 써멀은 곰써멀 또 비싼 거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도우 11 정품. 자, 나머지 부품 CPU 쿨러는 크라켄 G73 RGB 화이트고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GX1300 1300W 시소닉 파워. 거기에 케이블은 다이렉트 모드 슬리빙 케이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이 EM텍에서 특가 상품으로 주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만 고객분이 사오신 거고요. 얼마나 저렴하게 사오셨는지는 모르겠네요. 특가로 며칠 기다려가지고 받은 거라고 하니까 꽤 저렴하게 사셨겠죠? 그리고 하나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제품이 정상적으로 패킹이 되어 있는지 뭐 좀 구석구석 잘 좀 봐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거 좀 한번 구석구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피커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하나 주문하신 거라서 브릿지 G2200 체크.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세울 거예요. 케이스는 NGXT. 제 영상에서 NGXT 사실 좋은 거 없었는데 얘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NGXT H7 엘리트 모델이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상단이 메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순행은 괜찮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쁘긴 진짜 이쁜데 과연 어떨지. 오늘 중점으로 보셔야 될 건 H7 엘리트 케이스 CPU 발열 및 디자인 어떨지. 이쁘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LGA 1700 브라켓 설치했을 때의 온도 어떨지. 자, 이러한 구성으로 고사양이죠. 그래픽카드만 빼고도 300 중후반이니까 그래픽카드 포함하면 얼추 뭐 4, 500만원 정도 되는 하이엔드급 PC라서 잘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LGA 1700 설치를 해볼게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얘는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기본 CPU 브라켓을 떼야 된다는 거 보통 메인보드 업체에서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기네 순수 부품 뜯고 이제 싸제로 단다는 게, 달다가 CPU 핀이 휘거나 그러면 AS가 안 되거나 유상수리가 되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모험이 좀 있습니다. 자, 이 CPU 브라켓 얘를 제거를 할 거예요. 기존 브라켓도 세게 조여져 있진 않네요. 이건 유격이 이런 식으로 해서 육각나사 4개로 위아래 2개를 뺍니다. 그럼 이렇게 CPU 핀 소켓만 남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너무 꽉 조이지는 말고요. 나사를 딱 돌렸을 때 딱 조여졌다 살살, 너무 세게 조이지는 마시고. 이쁘긴 하다. 뭔가 이쁘긴 하네요, 그죠? 기존 브라켓은 딱 패킹을 해놔서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객분이 좀 잘 좀 봐달라고 포장 뜯어서 상태가 양호한지, 또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 그래픽카드가 뭐 개봉품이거나 아니면은 뭐 사용했던 흔적, 뭐 이런 좀 이슈들이 있으니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TEC 펠렛 3090ti 비닐 포장 잘 되어 있죠? 개봉을 해볼게요. 또 워낙 비싼 제품이고 또 이것저것 이슈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마음 뭐 충분히 이해는 하죠. 근데 하지만 뭐 대부분 다 양호할 거고요. 뭐 간혹 그런 제품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링 되어 있고요. 여기도 실링 잘 되어 있고, 사실 뭐 실링이야 이거 하나 붙이려면 투명 테이프로 붙이면 되는 건데 믿고 사야죠. 믿고 팔고. 매뉴얼, 이거는 뭐야? 웬 달력? 달력 있네요. 저는 펠렛 제품을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픽카드 제품, 라디에이터 깨끗하고, 백플레이트 깔끔하고, 소켓 깨끗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시리얼 다 잘 붙어 있고, 뭐 먼지 같은 거 있나도 봐달라고 하셨거든요. 먼지 어디 보자. 깨끗합니다. 얘는 이제 액세서리, 아마 케이블 같은 거 들어있을 거예요. 얘가 3090ti는 문어발 연결해야 되거든요. 전원부를. 이거는 그래픽카드 지지된 거? 그래픽카드 지지대 같아요. 얘는 RGB 연동 케이블이고, 이거 RGB 연동도 케이블로 꽂아야 되는 건가? 전원부 문어발. 자, 그래픽카드 상태 양호. 이거 옛날에 그 보석바하고 똑같네. 이게 보석바인가? 자, 그래픽카드 상태 양호 이상 없고요. 문어발, RGB 연동 케이블. 자,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보류될 것 같고요. 가끔 보면 이 MSI 제품 같은 경우에 이거 2번 그랬는데, 보면 M.2 지지대 요 핀, 얘가 이렇게 메인보드에 뽑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 메인보드도 그러네요. 이게 한번 뽑히면 다시 박히질 않아요. 진짜 인위적으로 뭐 본드를 붙이든지 뭔가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빠집니다. 그래서 업체에 얘기를 해서 제품을 교환을 받기로 했어요. 교환이 간다. 반품하고 다시 주문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거 2번째네.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메인보드는 반품을 했고요. 새로 G690 유니파이 메인보드를 새로 주문을 했어요. 교환을 받으려고 했는데 판매처에서, 근데 자기들이 검수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뭐 일주일 걸린다고 해서 그냥 반품해버리고 새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상이 없겠죠. 근데 가끔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MSI 보드 제가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가끔 M.2 지지 핀이라고 해야 되나? 걔가 빠져버리는 증상이 좀 있더라고요. 검수를 좀 하겠습니다.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택배 과정에서 충격으로 빠진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하나 빠진 게 괜찮네요. 얘들이 빠지거든요. 얘도 있고 괜찮고, 이 뒤에서 보면 딱 나오죠. 얘가 빠져요. 얘가. 근데 이게 한번 빠지면 껴지질 않아요. 다 이상 없네요. 오케이, 튼튼.
그리고 걔가 빠지면 이 M.2 방열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쑥 들어 올라오거든요. 자,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자, 누드 테스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러는 일단 저희 테스트용 듀얼 공랭 쿨러를 일단 임시 붙였고요. M.2 같은 경우에는 총 슬롯이 4개인데 그래픽카드가 또 열이 있고, 또 그래픽카드 바닥, 그래픽카드 밑에 있으면 물론 방열판이 있지만 그래도 좀 뜨거운 열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위에 이거 이제 방열판 붙일 거예요. 좀 이따가 위에 하나, 그리고 여기 4.0 이쪽 맨 아래 하나, 이렇게 해서 4개 중에 위에 맨 아래 2군데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켜볼까요? 파워 켜야지. 오, 화려하네요. 그래픽카드가. 메모리 색상도 좋고. 자, 한 번에 잘 들어오네요. 또 F1. 자, i7 12700K 지금 LGA 1700 사설 사제 브라켓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언저만 났는데 현재 바이오스에서는 36도. 바이오스 펌웨어를 좀 해야 되겠어요. 2021년도 거네. 메모리 G스퀘어 16기가, XMP 프로파일 6000MHz, P41 1테라 2개 잘 인식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 다음에 케이스 안에 넣는 작업 바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감성이 풍부하고요. 좀 샤방샤방합니다. 깨끗하고. 일단 먼저 CPU 온도가 좀 궁금해서 온도 좀 볼게요. 아이들시 최대 온도 38도, 현재 23도 정도 되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LGA 1700 사제 사설 브라켓 설치를 했고, 또 곰서머까지 발랐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거죠. 기본 아이들 온도 24도, 38도면 좀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 시네벤치 플레이 한 5분 정도 지났고요. 가까이서 보면 최대 온도 71도, 현재 지금 59도, 61도 선 왔다 갔다 하고요. 최대 온도 71도 선에서 방어하는 거 봐서는 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요. 12700K에 71도. 제 PC도, 제 사무용 업무용 PC도 LGA 브라켓 달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호 필름 이렇게 떼고 깔끔하게. 그리고 풍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스템 팬 같은 경우에 전면 바람 잘 불어주고, 그 컨트롤러가 뒤에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RPM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소음으로 갔다가 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이제 고 RPM으로 돌면서 풍량을 세게 주고 있네요. 그리고 후면 팬 같은 경우에는 논 LED인데 제 생각은 순행 팬 이쪽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전면 팬 요거 동일한 거 뒤에다가 달아서 딱 하면 더 RGB 퍼포먼스 화이트로 충분한 화이트 감성이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이 RTX 300 Ti는 3발짜리 문어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슬리빙 케이블이 사실 저 뒤에 가려져 있어서 뭐 슬리빙 케이블을 굳이 안 하셔도 됐을 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물론 이 메인 커넥터하고 CPU 보조 커넥터가 있기 때문에 하면 좋긴 한데, 하여튼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슬리빙 케이블은 뒤에 가린다는 거,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풍량은 꽤 소리가 시끄럽죠? 상단 순행도 그렇고 전면 팬도 그렇고 지금 세게 돌고 있어요. 그게 시네벤치를 지금 돌려서 부하를 주고 있어서 그래요. 최근에 NGX 케이스 중에서 이 해당 케이스가 그래도 제일 낫네요. 제일 마음에 들고, 물론 가격대가 꽤 비싸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최근에 제가 조립을 해본 NGX 케이스 중에 얘가 나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단점은 전면은 아직까지도 이 강화 유리로 막혀 있긴 한데, 이제 후면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후면 보면은 좀 예전하고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상단 같은 경우에는 먼지 필터가 있고 바로 공기 배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상판은 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벤치가 완전히 끝났고요. 부하를 딱 멈추니까 조용해졌어요. 자, 실내 소음 아까하고 좀 다르죠, 확실히. 자, CPU 최대 온도는 71도에서 마무리. 물론 뚜껑 닫아 놓고 따뜻한 방에서 플레이를 더 시키면 좀 더 올라가겠죠. 한 75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 PC도 브라켓을 달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또 이런 모습 보면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엘리트 후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모습이 NZXT H7 후면 모습이고요. 컨트롤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러가 하나 있고요. 컨트롤러에서 전면 셋, 후면 하나, 펜 4개 조절을 하고, 얘가 다 그런 케이블 쪽이고요. 순행 케이블, 뭐 슬리빙 케이블,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기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같은 경우에 강화유리지만 이 옆에 한쪽으로 메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측면에 지금 한 2.5cm 정도 이제 메쉬로 공기 흡입할 수 있는 지금 환풍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딱 이렇게 닫으면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전면 강화유리로 막혀 있는 걸 보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상단 판 마감 처리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도 상단이라도 이렇게 메쉬로 뻥 뚫려 있어서 좋은데요. 확실히 이런 스타일로 만드니까 온도가, CPU 온도가 확 좋아지죠. 이렇게 해서 선정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 XMP예요. 제가 바이오스 버전을 2022년 3월인가 5월인가 그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XMP를 6400으로 켜면 자꾸 오동작이 되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바이오스 버전 7월달 가장 최신 버전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러고 나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최신 버전 바이오스로 업데이트하고 XMP 켜서 현재 6000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물론 XMP로 작동을 한 거고, 이 상태에서 오동작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플레이를 좀 해보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별 큰 문제 없이 작동이 잘 되고 한다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이 된 걸 수도 있고요. 물론 마지막 버전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메모리 쪽 약간 보완을 하긴 한 거거든요. 사실 DDR5를 구입하신 이유가 메모리 6000으로 쓰시려고 대부분 하시는 거라, XMP 안 먹으면은 조금 고객분 입장으로서는 손해인데,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이쁘긴 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상단 라디 딱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막혀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확실히 좋네요. 개선됐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단이 이게 막혀있으면 안 돼요. 타임스파이 21,834점, 토탈 21,067점. 자, 스레드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파스 뚜껑 닫아놓고 플레이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픽 스코어 최고 54,073점, 토탈 38,908점. 그레이트. 그리고 300ti 최대 온도 76.7도. 온도 괜찮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PU 온도도 괜찮고 GPU 온도도 괜찮고, 그리고 RGB 퍼포먼스 괜찮고, 얘가 지금 보호 필름 안 떼가지고 조금 뿌옇게 보이긴 하는데, 화이트 케이스 색감 또 이쁘고 깔끔하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가져가셔서 고장 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